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한 취업 포털에서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응답자 중에 53.6%가 여름방학에 스펙을 쌓으려고 학원을 다니겠다. 이런 얼토당토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냥 학원 가시지 마시고요. 집에서 저희 잡정보센터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얼토당토한다는 게 이제 뭐 폄하한 건 아니고요. 돈 들이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시원하게 집에서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이런 또 대기업 공채 함께 하시면서 하반기 공채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였으니까요. 또 흥분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만 혼자 합격할 거야라면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친구와 함께 또 같이 보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와 함께 방송을 보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 스터디를 하면 그게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기업 공채 합격의 어떤 그 기적을 이뤄줄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죠. 지난주에 아주 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조민혁 강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분이 안 좋네요. 왜요? 앞에 기사 소식을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사실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된대요. 제가 부족한 거죠. 제가 더 노력을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정도로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방학 동안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그 학생이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뭐라고요? 학교가 목포대학교예요.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와서 한번 저를 만나서 자기 그 이력을 좀 점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 방학인데 뭐하니? 자격증을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 어떤 거 따니 그랬더니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딴대요. 그래서 뭐 유통 쪽은 사실 자격증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유통관리사를 따냐 이제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그 응시 자격에 나와 있는 말하기 점수는 있니? 그랬더니 영어는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영어 잘 들으란 말이야. 영어 말하기 점수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유통 자격증을 지금 딴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나 안 만나서 큰일 날 뻔해서 그 친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거는 안 하고 불필요한 건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그분은 또 이제 제가 딱 얘기했더니 그럼 영어 말하기를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냐? 여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울지는 않았겠네요. 울먹이더라고요, 좀 약간.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고 선생님 만나서 영상 보시는 지금 구직자분들도 필요한 게 뭔지를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옳은 말이어도 혼나면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은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또 조민혁 강사님의 호통이 좀 필요한 시간이고요.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래도 혼나면 순간 기분이 안 좋으면 하반기 못해 학교. 그러니까요. 카메라 좀 잡아줘요 이런 얘기할 때 기분이 안 좋으면 학교를 못 하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얘기를. 집중하세요. 어쨌든요. 초반에 또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조민혁 강사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은 미소 전문가시죠. 생글생글 얼굴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지난 4주 동안 어떤 그 직업 방송의 어떤 직원이 아닌가. 저분은 뭐 어디 소속인가 이런 말을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로 저희와 굉장히 잘 호흡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어쨌든 그 조민혁 강사가 혼내고 나면 이분이 달래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커리앤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변함없이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한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함께 보죠.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고요.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에서는 이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펙업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셔서요.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에 출연했던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품과 함께 여러분에게 정말 팁이 되는 소스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특집 여름날의 기적 저희가 2주차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제 그 삼성 어떤 우리 기업의 어떤 최고 기업 국가대표 기업이 할 수 있는 네. 삼성그룹에 대한 공채 합격 비법을 이번 주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전반적인 공채 전략을 좀 꼼꼼히 살펴봤다면 네. 오늘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특집답게 항상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순서는 삼성그룹 공채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밀을 공개해드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삼성공채 그것을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 취준생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소개하고요. 조민혁 강사님이 시원하게 그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삼성공채 그것을 알려주마. 지금부터 똑같은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윤정 아나운서 메소드 연기가 아직 안 되니까요. 잘 보고 좀 배우시고요. 네. 제가 지금 하신 대로 어떤 그것을 알려주마의 톤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닉네임이 이제 촉근이론의 님의 질문인데요. 현재 이공계 3학년이고 학부 졸업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계열로 입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픽과 사트, 인턴 정도 생각이 났는데 학점 관리, 전공 공부와는 별개로 필수적인 준비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질문해 네, 뭐 학점 관리, 전공 외에도 필수 준비 사항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뭘 준비하면 될까요? 이게 근데 진짜 뉴스 진행하세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그걸 참죠? 도대체? 참으십니까? 야, 대단한 꾹 참고 뉴스를 하는 거예요. 야. 꾹꾹 참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김승기 답을 아나운서.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시간이 사실 이 부분 두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학생입니다.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삼성 입사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제가 칭찬할 만하고요. 3학년부터 하면 괜찮아요? 아주 좋죠. 3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과목들을 우리 이공계생들이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방학 때부터 탄탄하게 준비해서 아주 칭찬할 만하다. 두 가지 저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공계 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현직에 계신 그 이공계 분에게 만약 후배 사원이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면 뭐를 준비하는 게 좋겠니? 라고 제가 물어보니 두 가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모두 회로를 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들을 아무래도 수강을 하면은 나중에 면접이라든지 자소서에 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화 전공 과목 위주로 3학년 때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학점이 A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제로 이상이면 되니까 좀 어려운 과목 위주로 수강을 좀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뭐 좀 그 B 이하로 만약에 성적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양 과목을 절대 많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공계 분들이 전공을 좀 듣기 위해서 출발을 하다가 C뿔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C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또 계절 학기들을 듣고 이렇게 복구를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심화 전공 과목 개수를 늘려서 들으면 오히려 더 선호하는 지원자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수강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화 관련 좀 어려운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목들이 이제 보면은 뭐 모모 설계, 모모 디자인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학교에 이제 그 개설된 과목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닉네임 취업하면 무슨 기분? 님의 질문인데요. 함께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사업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사업부에 너댓 번째로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 직무 적합성 평가에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 공지에는 3회 제한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제한이 없는 건가요, 정말? 없어졌나요? 지금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조급해지네요. 이게 사실 제가 윤정 아나운서께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남자가 본인을 너무 좋다고 3번 이상 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계속 만나달라. 만약에 좋아하면은 저도 좋겠죠.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다가오면 좀 호감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3번 좋죠. 정도. 좋은 사람이면 3번 이상 연락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서류 심사가 부활하면서
서류 심사를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삼성은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예전에는 서류 심사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도 걸러내질 않았는데 서류가 부활하면서 이미 내가 3번 지원했던 회사에 4번째 지원할 경우에 만약 필터링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저도 이거를 이제 삼성 인사팀 근무하는 친구들이라든지 실제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상반기에 입사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동기 중에 혹시 삼성을 4번이나 5번 이상 지원을 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냐. 근데 4번은 없대요. 4번만에 합격한 친구는 없고 3번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보다도 맥시멈 3번. 3번까지는 그래도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했을 때 걸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4번이나 5번은. 면접 때 좀 괴롭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미 3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좀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원을 하셔도 필터링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아까 이윤정 아나운서로 얘기한 대로 좀 지원하시기를. 네. 대신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싫은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면 싫겠지만 네. 뭔가 다른 모습으로 네. 그렇게 접근을 해온다면 조금 더 여지를 줄 수 있기 달라질 수도 때문에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아무 준비 없이 계속 지원만 하는 건 문제가 될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저는 찬성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2016년까지 뭐 한 4번 정도를 지원을 했지만 뭐 탈락한 경험이 있다 해서 내가 탈락한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또 한 번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 호감 있는 솔직하게. 지원자라고 네.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번째 질문 함께 볼까요? 닉네임 조이초이83님의 질문인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첨을 통해서 방송에서 고민 상담해 주신다고 하셔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삼성 자소서 3번 항목, 최근 이 시사 이슈인데 3번 항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시사 이슈라고 하면 두세 달 전에 것을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하반기 삼성 자소서에 브렉시트 관련 글을 쓴 것이 적합할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장 핫한 이슈죠. 맞죠. 네. 주제로 적합할까요? 이게 굉장히 집중이 잘 되네요. 이렇게 네. 읽어주시니까 네, 막판에 강사님 위해서 네, 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사실은 방송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3번 항목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네. 그 질문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자소서 항목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써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사실 구체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좀 다루긴 할 텐데 제가 결론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꼭 브렉시트 같은 이런 시사적인 주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뭐 연예 기사여도 되고요. 뭐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강조드렸던 그 사안에 대한 균형 있는 판단력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고루고루 내가 균형돼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제는 너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답변용이고 실제로 일선에서 학생들 그 자소서를 보면요 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네. 똑같이 다 브렉시트를 맞아요. 주야장천 쓰면은 네. 그게 또 변별력이 없지 않겠냐는 거죠. 이번에 상반기 때 3월달에 그 공채 자소서를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알파고요. 네, 그 시사적인 이슈를 뭐 사실 그 시사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항상 일면에 나왔던 그런 기사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결론도 뭐 결국 IT가 위협하지 않겠냐 인류를 그런 식으로 좀 똑같은 얘기들로만 풀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 저는 라고 좀 정의를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4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자분 같아요. 스케이터 걸림의 질문인데요. 나름대로 한번 좀 음성 변주해서 해보겠습니다. 음성을 변조해요? 이거를? 삼성은 석사학위를 인증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방송 뭐예요?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더 기피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력하네 진짜. 직무에 큰 도움이 되는 전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뽑으면 연봉이나 직위에서 인정해줘야 하니까요.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직무와 연결시켜서 어필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자, 안 되네요. 이거. 정말. 네, 석사학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석사 학위 소지자들 굉장히 요새 많아요. 특히 이제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일단 이것도 우후죽순. 우후죽순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동대학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학부생일 때 다녔던 그 학교 그냥 그대로 교수님 또 이렇게 알고 하니까 지원해서 그 자기 어떤 공백기를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인문계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석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석사 진학은 좀 반대고요.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읽어보니까 예. 아마 이공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지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공계 같은 경우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그 호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우 수준은 분명 좋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학부생에 비해서는 뭐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죠. 그러니까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인사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배웠던 전문성을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에 어필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사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뭐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좀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 석사분들이 네. 입사하시게 도 석사잖아요. 저도 이제 저는 문과예요. 문과요? 네,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회사에서 좋아하진 않았어요. 입사했을 때 오히려 막 공격하더라고요. 쓰잘데기 없는 왜 석사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도 석사분들 채용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적응력이 높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석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아무래도 좀 어렵게 스스로 되게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나? 스웨그 넘치죠. 스웨그. 스웩. 네, 완전히 그냥 고스펙 스웩. 고스펙으로 그러니까 보통 석사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를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뽑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 지원자를 과연 받았을 때 금방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신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때.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5번째 질문 좀 읽어볼게요. 닉네임 민꾸쿠님의 질문인데요. 자, 지난 상반기 인사 담당자분께서 창의성 면접의 경우에 면접장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보고 준비하여 답변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부분이 없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여름방학 때 미리 대비를 해놓는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창의성 면접 관련해서 미리 준비할 부분이 있나 꼭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미리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리 그때 준비하는 가서 건 해야 나쁠 건 없을 될까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목요일날 김태경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고 아마 자세하게 다뤄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이거를 뭐 크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윤정 아나운서. 양극화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네, 저런 식으로 하면 떨어집니다. 네, 계속. 그래서 제가 삼성을 네. 못 가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삼성이 좋아하는 인재는 아니잖아. 농담이고요.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창의성 면접 질문이었어요. 어쩜 좋아. 나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무식이 탄로난 거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대표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네. 대표 아나운서.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네. 창의성 면접 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창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구직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냐, 뭐 전봇대가 몇 개냐, 이제 이런 소위 페르미 추정이라 그래서 이런 수치화된 능력을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발표하고 이런 게 이제 창의성 면접이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 질문 굉장히 잘 주셨는데 신문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슈와 이슈죠. 접목을 해서 그렇죠. 하는 네. 경우가 그러니까 있군요. 시사 이슈라고 저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아마도 좀 와닿으실 것 같고 양극화 현상에 대한 질문은 삼성 서울병원인가요? 거기? 삼성의료원? 네. 그 회사 그 병원에서 물어봤던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병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학생들이 대비했던 게 뭐 메르스 이런 거 대비했었거든요. 삼성병원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회사랑 관련된 거를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허를 찔렀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창의성 면접을 좀 시사적인 이슈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서 미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윤정아 예, 이 친구도 괜찮아요? 갑자기. 개그로 받은 거죠. 뭐. 그럼요. 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제가 네, 좀 그렇죠. 포장을 하는 정리를, 걸로.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양극화도 그렇고 어떤 뭐 사회 갑질 현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사회적 고질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짚어 놓으시면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해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을 근데 말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잘해주신 게 알겠습니다. 그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네, 실제로 그 임원들이 좋아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서민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소위 재벌 기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죠. 뭐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 과연 이거 옳은 판단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말은 들어봤지만 본인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네. 아까 이제 이은주 아나운서 개그를 봤던 그런 거를 진지하게 답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아할 임원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기업한테 평소에 뭐. 그런 걸 고민을 안 했던 우리 엔지니어 분들은 특히나 뭐 총학생회라든지 이제 그렇죠. 이런 데 들어가서 기조가 대자보 약간 붙이고 진보 성향 분들은 또 그게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주의를 분들은 좀 하셔야죠. 자기도 모르게 예.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6번째 질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닉네임 스타블러썸님의 글인데요. 자, 삼성은 다른 기업과 달리 대학 재학 중에 수강한 과목명과 평점, 학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성적 증명서도 제출하는데 왜 이런 작업을 요구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가 필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 다 확인을 하나요, 꼼꼼히?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구직자들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게 그 이제 지원서를 입력할 때 노트북에다가 분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교양 과목 다 이제 성적 증명서를 보면서 아 내가 뭐 스포츠에 이해 뭐 이런 거 들었네. 전공 과목은 뭐 이런 거 들었네. 이제 입력하다 보니까 전공 쪽 학점이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입사 지원서를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우리 구직자분들은 입력 완전히 끝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괜히 좌절을 미리 하실 필요는 저는 없으실 것 같고. 네. 두 번째 저도 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 근무할 때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인하대다, 뭐 연세대다 이런 그 회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그 개강하는 그 과목들이 있거든요. 개설한 이 과목들 중에서 우리 회사와 좀 관련이 있는 과목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 DB화를 시켜놔요. 그 다음에 지원자가 과연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제가 물론 그걸 작업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써요. 면접 때. 그래서 주죠. 지원자의 어떤 성적 증명서 예를 들어서 여기 김승재 지원자 거 네가 보고서 여기 우리 회사 관련된 DB 수업 들었으면 형광펜으로 좀 줄을 쳐라. 네, 그래서 요거를 한 500명에서 1000명 거를 작업을 시키고 그걸 이제 임원분들한테 드립니다. 근데 형광펜이 많이 거의 있으면 당연히 좋죠. 사실 뭐 임원분들이 그거를 뭐 어떤 과목인지 보진 않으시고 야 굉장히 빼곡하게 많이 뭐가 들었네. 많이 있네. 많이 이런 뭐 이렇게. 있네. 그러면 전공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임원분들도. 근데 텅 비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원자는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전공 질문지도 따로 드립니다. 그럼 면접관이 이제 보고서 야, 뭐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봐. 어허. 연력학 이법칙, 뭐 엔트로피 증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완전 멘붕이. 비어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오면 이제 그렇죠. 완전히 집중 네. 포화를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지원자의 어떤 해당 분야의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초반에 다룬 그 3학년 학생처럼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두실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학과에 연관된 좀 그렇죠. 가성비 높은 그렇죠. 증명서 어떤 그런 자격증 같은 거를 따보면 맞습니다. 네.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 그리고 또 좋을 것 추가적으로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특이한 과목 1개 정도는 들어보세요. 특이한 과목. 예를 들어서 요새 한 2가지 정도인데요. 내가 굳이 안 당겨도 제가 당기지 기억에 않아도. 남는 학생이 경희대학교에 네. 전자 전파공학이라는 전공자가 있죠. 있어요. 예, 다른 학교 같은 경우 그냥 전자공학인데 여기는 전파 쪽. 근데 이분이 평소에 이미 전공 과목을 다 들어놓은 상태라 졸업할 때 전공 쪽을 듣지 않고 경영학과 수업 중에서 가장 따기 어렵다고 악명이 높은 회계 수업을 들었어요. 아하. 네, 근데 회계 수업 이 친구가 C제로 맞았거든요. 근데 면접장에 가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너는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회계, 왜냐하면 기업의 언어는 회계거든요. 그렇죠. 네, 랭귀지가. 그래서 이런 수업을 네가 들었구나라고 칭찬을 받고 그분은 일지망으로 가지를 못하고 마케팅 갔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퇴사하려고. 잘 지내니? 네, 삐처리가 안 되니까 이름을 제가 얘기해. 잘 지내니 영아? 네, 그래서 어쨌든 입사를 잘했다. 네. 결과는 뭐 새드 엔딩이었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예. 공대 분들은 좀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 어떤 그 과목들을 좀 들으시고 인문계 전공자들은 한두 개 정도의 그 컴퓨터 공학과 수업들, IT 수업들이 있거든요.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수업들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다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닉네임 나오는군요. 올해 쥐뽀 고고님인데요. 자, 저와 같이 삼성을 목표로 두신 분들 혹시 오픽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목표를 IH로 잡고 있는데 AL로 꼭 따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IH와 AL은 어떤 구분인가요? AL이 이제 토익 기준으로 따지면 한 9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IH가 850에서 한 900점 사이 정도. 둘 다 높네요. 그렇죠. 근데 최고점이 이제 AL,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그래서 가장 최고점인데 무덤 파지 마세요. 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제가 구차하게 뭐 어쩌고 설명할게 그냥 무덤 파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H 정도만 따면 그냥 영어 어느 정도? 곧잘 하는구나 그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AL을 땄단 말이죠, 이 친구가. 그러면 지금부터 자네는 우리는 우리말로 물어볼 테니까 영어로? 본인은 영어로 대답하게. 예, 뭐 한석봉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접이. 힘들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괜히 저는 무덤 파지 마시고 그냥 자기 지원한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자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DS 같은 그런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레벨 IL 수준, 아주 적은 레벨 수준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자는 네, 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국총괄 같은 경우는 IM 2, 3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다 있군요. 해놨으니까요. 예. 그것만 충족되시면 저는 따지를 마시고 물론 특별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종합상사. 종합상사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거는 그 영어 성적을 떠나서 이메일이라든지 업무 자체가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건 영어가 필수니까 그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 외에 다른 분야는 무덤 파지 말아라. 네, 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드리고 한 네이티브나 적어도 네. 준 네이티브 정도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면 괜히 좀 무덤 파는 건 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그 중국 쪽에 기가 막히죠, 뭐. 중국 쪽 갔다 왔다 중국도 저기 있지 않나요? 신 HSK HSK 몇 있죠. 급이세요? 저는 예전에 5급 딴 적 있어요. 5급. 네. 네. 6급 따셔야죠. 6급 따야죠. 네, 6급 네. 땁시다 우리. 네.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여쭤볼게요. 네, 회화가 개인기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잘한다는 따야죠. 걸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네. 검증된 건 없나요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어쨌든 괜히 너무 높은 본인의 맞습니다. 수준보다 높은 거를 봐서 무덤 파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닉네임 콩22님의 질문인데 좀 길어서 이건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네. 같은 회사 계열일 경우에 사업 부문별로 같은 전공자끼리 같은 성별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DS 부문 설비 엔지니어 직군을 뽑을 때 전기 전자 전공 남자 0명, 여자 0명, 기계 전공 남자 0명, 여자 0명, 재료 금속 전공, 화학 화공 전공 남자 0명, 여자 0명 이런 식으로 전공별 성별로 미리 TO를 정해놓기 때문에 채용 단계부터 같은 전공자끼리 또한 같은 성별끼리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직군별로 필요한 TO를 정해놓고 그 직군의 적격자인지 판단을 하고 이에 부합이 되면 전공을 섞어서 선발하는 방식인 줄 알았는데 전공별로 또 성별로 인원수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도 이런 식으로 미리 선발 인원을 정해놓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분 상품 드릴 수 있나요? 네, 이분 그럼요. 저희 제작진. 상품. 네, 제작 네. 없네요. 제가 상품 아무것도. 나온답니다. 상품 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연기력이 아주 이분 아주 좋아요, 질문. 어.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수준 높은 예를 질문. 들어서 내가 마케팅에 지원을 했다면 전공 정도만 부합하면 일단 여러 가지 전공을 섞어서 마케팅 부서에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마케팅 부서 안에서도 뭐 영문과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영학과 몇 명, 뭐 철학과 몇 명, 정치외교학과 몇 명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되고 또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지 않냐 이런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예.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이분이 얘기해 주신 게 답입니다 사실. 무슨 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도 포스코에서 근무를 할 때 설비 엔지니어를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인원을 정해놔요. 30명 정도. 근데 그 30명이 기계 전공자로만 뽑는 게 아니라 기계공학과 설비 엔지니어 뭐 15명, 산업공학과 3명, 그리고 뭐 화학공학과 2명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도 포항 지역인지 광양 지역인지 또는 뭐 서울 지역인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놓고요. 심지어 그 안에서도 성별로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 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에 가면은 같이 면접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날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지 여러분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세분화시켜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면접장에 갔는데 남자밖에 없어서 특히 영업 지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네.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나름대로 같이 경쟁을 하는 거고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같이 경쟁을 비율 한다. 배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본인이 세분하게. 적을 경우에는 되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겁먹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취준생들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그 취준생들의 워너비 강사님이십니다.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민혁 쌤이 네. 숨겨놓은 신의 한 수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 방송 최초로 삼성공채 정말 핵심적인 신의 한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만큼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삼성그룹 공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오늘 귀 아파. 신의 이 방송. 한 수는 이은정 아나운서. 예. 네,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하는 삼성그룹 최고의 신의 한 수 네. 40초 후에 공개됩니다. 사진처럼.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40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뭐 따라해봤는데요. 네. 되게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되게 좀 없어 보이네요. 예. 저희 이제 이런 거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저희가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정말 그 잡정보센터 시청자만이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삼성 공채 합격 전략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 알아봐야 할 텐데요. 민혁 쌤, 어떤 게 준비돼 있죠? 이게요. 후폭풍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네, 후폭풍이요? 이게 진짜 제가 알기로 이거 저희 방송 대기업 관계자분들도 보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다가 저 뭐야 이러고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 면접 평가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삼성의 임원 면접 평가표를 이걸 내가 왜 들고 왔지?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이걸 들고 와가지고 예. 실제로 면접을 이제 진행할 때 진행 요원들이 보통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파이팅 넘치는 신입사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는 김에 촬영을 좀 해와라.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에 있는 그 면접 평가표를 저희가 공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알겠습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네, 중요한 거네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삼성그룹 임원 면접 평가표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예.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할 텐데요. 임송아 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시죠. 네, 임원 면접 시 임원들 앞에 컴퓨터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임원 면접 평가표인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그룹 공채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임원 면접 평가표 최초 공개합니다. 조민혁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극비 문서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 평가를 하면 처음에는 지원자의 이력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조민혁 이렇게 해서 학력에서 최종 학력만 기재가 되고요. 특기 사항에선 군필 여부가 기재됩니다. 그 뒤로 희망 직군 1, 2, 3 직군을 모두 하고 취미 및 특기에서 이렇게 공채 합격시키기 이런 식으로 네, 지원자의 이력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세부 평가 항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즉 설득력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창의성, 직무 동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문제 핵심을 이해하고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시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쉽게 이해하는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면접에서 압박 면접이 있거나 그럴 때 지나치게 순응해서는 안 되고 또 지원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동문서답하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뒤로 이제 창의성 면접에서는 창의적, 독창적 사고를 보지만 이게 현실 가능한지를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중요한 것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높은지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단점이나 힘들었던 경험 등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 현실뿐만 아니라 개선 의지를 꼭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동기에서는 직무 역량이나 직무 경험들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행하려는 태도나 동기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태도까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항목으로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태도라든지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 A에서 E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장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 나라의 기적 8주간의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2주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 알아보고 있는데 민혁쌤, 이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본 게 실제로 어떤 그런 임원 면접 평가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입수를 대놓고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한번 저는 어떡해요? 오늘만 삽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마지막 항상 좀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지성한 PD가 뭐 알아서 어떻게 하겠죠. 네. 지금 실수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또 입수를 지금 하셨어요? 조금 제가 그래서 시간도 저희가 없고 그래서 네. 마지막 이거 중요해서 좀 진지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게 이력이 나오잖아요. 특기하고 희망 직무, 취미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면접 질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 이제 실제로 제 그 학력을 썼는데 저는 학부 때는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들어가요, 저기. 그러면 굉장히 생뚱맞은 거거든요. 왜 하필 경영대학원을 너는 진학을 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 보시면 또 만기 제대, 네, 보직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직무도 1지망은 왜 인사 쪽인데 2지망은 총무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취준생들은 거짓 없이 정말 쓰셔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면접장에 가서. 그래서 솔직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저런 내용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평가표 아까 보시면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가 높은지를 물어봤잖아요. 예, 예. 이걸 아까 전에 제가 이윤정 아나운서에게 질문했던 그런 양극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듯이 네. 요 문제점을 갖다 얼마나 지원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는지를 사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창의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마 따로 별도의 창의성 면접 전형으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지금 점검을 하는지. 임원들의 노트북에 요 지금 보셨던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진까지도. 그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공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근데 민혁 쌤이 시험 봤을 때 그거예요? 아니요. 지금 지어온 거죠? 아니요. 요 항목들이요. 요거는 이제 그렇죠. 그냥 제가 쓴 이제 거죠. 네, 쓴 네, 거죠. 네. 2015년 상반기 요 그 면접 평가표였고 제가 요거를 보고서 굉장히 놀랬던 게 포스코도 요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채용 담당자일 때 임원분들이 이제 면접 진행을 하시지 그걸 않겠습니까? 회사끼리 공유하나 봐요? 그걸 제가 이제서야 안 거예요. 아. 저도 이거를 보고서 내가 예전에 채용 담당자일 때 그 임원분들 앞에 노트북에 구현했던 그 소위 그 포맷이랑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서 기업들이 결국 평가하는 거는 이렇게 정량화를 시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임송아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대로 A부터 E까지 구간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A가 100점, B가 90점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면접이 이제 딱 김승재 씨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고 이제 지원자가 나가면 클릭을 딱딱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B, 뭐 창의성 부분에 있어서는 A. 그러면 총점으로 이게 점수로 89.4 이런 식으로 딱 나오고 결정이 딱 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면접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정량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숫자로 표현을 해주셔야 그때 면접장에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강조를 드리면 네. 삼성은 특이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소서 항목을 알아봤듯이 삼성 자소서 항목 1번이 뭐였죠? 이윤정 아나운서? 네. 전 저 미소가 너무 좋아요. 살려달라는 어떤 그런. 일부러 지금 왜 나만 갖고 그래? 약간 고의적인 겁니다. 네. 1번 항목이 취미 특기였어요. 네. 삼성은 특이하게 그 취미 특기를 자소서에서 물어보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바로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로 그냥 BY 랩을 쓴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면접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제를 저는 쓰시는 게 아무래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독서, 음악 감상, 물론 이것도 음악 감상인데 지금 뭔가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이럴 만한 어떤 주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예전에 학생 중에 한 명이 특기에다가 고기 굽기를 썼어요. 그 많이 정말 쓰지 별로예요 그런 거는. 왜냐면 고기 굽기는 돌더라고요 이게 취업 네. 카페에 이런 거 써야 특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 써서는데. 안 썼어요. 저는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군대 때 고기 이렇게 구웠어요. 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되게 전문가가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좀 너무 특별한 걸 전 쓰시기보다는 면접관하고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끝으로 저기 우리 또 오늘 수업 재밌게 보신 우리 그 취준생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 많았다면 더 자세하게 평가표 다룰 텐데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포맷이 정해져 있고 체계화된 어떤 그 구직 그 프로세스를 갖춘 회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내일 방송, 뭐 수요일, 목요일 방송까지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사진 올려주시면 뭐 상품 있잖아요. 내 사진만 안 올렸어.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사진 앞에 딱 좀 찍어달란 말이에요. 아니 김태성 쌤만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열심히 하면 뭐해?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 재미로 시작해서 의미로 저희가 끝났습니다. 네.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곡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